저는 이 프로젝트 참여하기 전에 노코드 툴들을 활용해서 사는 ERP 사스 프로그램들을 좀 구축을 해봤는데,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에어테이블이라든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뭐, 다 도구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각 그 부서별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데이터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보이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화면들로 잘 보이시는, 네, 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회사 페이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이런 내용이고요. DB들을 이제 유저들이 사내 ERP 있으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축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저는 아파트 쪽에 민수 쪽에 이제 물건들을 공급을 하거나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달 부분에, 그러니까 B2G 영역이죠. 그쪽에 납품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정보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올리고 이제 주문관들이라고 하죠. 그 관공서 인원들이 이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입찰 사이트에서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투차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 허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PI 키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원래 다른 걸 켜놨는데 다시 켜주면서 꺼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것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나 그 스펙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걸리면 이 규격에 맞는 거를 납품을 했는지를 검사를 받아서 뭐 제재를 주기도 하고, 이제 금액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의 라인업이 어떤 게 빠졌구나, 우리가 더 비싸구나 싸구나를 이제 판단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이 제품만을 검색을 해도 7만 개가 넘는 이런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찾으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조달해서 제공하는, 여기 보시면은 API 목록들도 있고, 네, 보고서들도 있는데, 이 API들을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어떤 값들을 이제 회신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를 했던 바는 이제 사업자 번호를 예를 들어서 넣으면은 제품들에 대한 뭐 이미지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납품 실적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오고 싶은데,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API라든지 이제 이 데이터, 이건 엑셀 시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이 모두 한 곳에 다 모여 있지는 않고, 이 요청에는 제가 원하는 A 데이터, 이 요청에는 제가 원하는 B 데이터, 이 요청에는 제가 원하는 C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A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 번호에서 이 회사의 이제 제품 번호들을 추출한 다음에 제품 번호를 또 요청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따오고 스펙을 따오는 등의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스펙에,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구축을 해봤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구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파이썬 코드로 작성이 된 거를 실현을 한 이런 결과이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은 이미 제가 돌려져 있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정을. 아래에 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제 회사 사업자 번호랑 회사명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추출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아까 시스템 처음에 보여드렸던 에어티블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추출했던 시트명을 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품, 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제품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사진, 예를 들어서 이런 등록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이런 스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납품 실적 요청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인데, 많이 쓰시는 뭐 엑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의 형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해서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에 코드를 넣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옆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까 이 보여드린 곳에서 이런 트리거들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실적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첫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뒷과정에서는 제가 원하는 두 번째에서 원하는 건 이런 계약 건수라든지 납품 수량이라든지 납품 금액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이거 취지가 이제 직접 회사에서 조달하려고. 네, 그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쪽 파이가 작기도 한데 이쪽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수기로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하기. 그 뒤쪽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네,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비스를 배포한다기보다는 제 거를 직접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먼저 구축을 해봤고요. 기능 구축을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지 자체가 서비스를 개발해 보자라는 거니까 기능을 살려놓고 제가 뭐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뭐 여타 그런 기능들을 구축하는 걸 좀 배워보자라는 관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텍스트들은 그냥 사실 뭐 엑셀 따오면 되는 건데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이네요. 여기 분석 작업 전이고 이게 분석 작업 완료인데 지금 데이터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제미나이 API로 호출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제품인 것 같아라는 것들을 적어주게끔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게 다 텍스트로 되어 있고 내용이 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별 호출이다 보니까 이 부르는 것끼리의 연관성이 없고 이거는 뭔 것 같아. 그리고 또 새로운 호출이 들어가서 또 이거는 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기는 하되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사한 제품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1이야. 뭐 이런 제품들은 뭐 케이스 2야. 이런 것들을 푸샷 개념으로 좀 주면서 이제 요청을 주면은 저희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답을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추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던 것들을 이제 레플릿으로 한 건데요. 지금 잠시만요. 그 FAQ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짧아가지고 잘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이 해주신 그 과정을 따라왔는데 이 기능들을 추가로 넣고 보다 보니까 이거랑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은 안 맞아가지고 뒤로 역산을 해서 따라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바뀌고 보완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실사용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제가 왜 뭐가 필요하지 않아를 반영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FAQ 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마 유저들이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보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조금 제가 보완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입찰을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어느 회사가 싸고 어느 회사가 비싸고 이런 걸 알면은 너희가 입찰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AI가 답변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쪽에는 뭐 네모나고 동그랗고 길다랗고 좀 그 디자인이 크게 편차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 형태로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맞겠지만
사실 근데 그 영역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픈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달에서는 맞지 않고 그 조달에서 낙찰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관공서의 주무관분들이 그 먼저 사전 설계를 해서 이 제품이 몇 개나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공고를 올릴 거야라고 들어가면 저희가 사실은 가격만 그 범위 안에서 놓고 그 약간 운에 조종한 약간 로또 점수 맞듯이 약간 한정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제품을 납품을 안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만들고자 했던 의도랑은 맞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FAQ를 만들 당시에는 이제 그 LLM 입장에서는 그 투찰, 낙찰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활용할 것이다라는 거를 추정을 하고 이제 넣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좀 더 유저의 정말 페인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려면은 그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PR FAQ 작성한 걸 한번 네.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예 만드신 MVP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PR FAQ를 처음에 읽으면 사실 그 개념이 훨씬 더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존 그 PR FAQ가 보도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템플릿으로 만드는지 말씀드렸었는데 딱 그 템플릿에 맞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도자료, 엑셀 지옥 탈출, 바이브랩,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조달청 마켓 스캐너 출시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고 그 이제 핵심적인 세 줄을 뽑아주셨고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 2025년 11월 17일 요 날짜에 마치 이 프로덕트가 런칭이 되는 것처럼 이 뉴스 기사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제조기업들이 겪어온 시장 조사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 내용들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 프로덕트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봐 주시면 이 글에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내려주시면 그 FAQ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과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검색하는 게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 답변들을 이제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을 뽑아서 이렇게 FAQ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덕트 기획을 조금 더 내 머릿속에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PRD를 작성하셔서 지금 MVP를 이렇게 만드셨던 거고요. 네, 이런 작업들을 좀 참고하셔서